자, 지금부터 딱 한 장으로 기초 영문법을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품사랑 문장 요소를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일단 이 품사와 문장 요소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먼저 익히고 다른 것들을 차근차근 나가 드릴게요. 뭐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쫙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쁘게 막 뭐 화려하게 이펙트 이런 게 없어갖고 좀 그냥 과외하는 학생한테 과외하듯이 가르칠 거니까 조금 뭐 구식이어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들으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책에서만 나온 거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용적으로 써보니까 이게 맞다 해서 깨달은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책이랑 뭐 다른 거랑은 좀 다를 거니까 좀 이제 어떤 게 좋은지는 이제 좀 이제 보시는 분한테 판단을 맡길게요. 일단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다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품사랑 문장 요소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 명동형부랑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품사 판별하는 방법은 자, 주체 느낌의 은는이가가 플러스 붙을 수 있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끝. 주체 느낌의, 주체라는 건 뭐냐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 느낌의 은는이가가 붙을 수 있는 단어 명사.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캣, 은, 고양이는, 그죠? 사람들은, people은, 사람들은 명사 되죠? 주체 느낌 되잖아요.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고양이가 잔다, 사람들이 잔다, 그죠? 뭔가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주체 느낌의 은는이가는 명사입니다. 자, 부사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제 부사가 뭐뭐 하면서, 뭐뭐이면서, 뭐뭐 되면서, 그래서 이런 서 느낌도 있고요. 조이양 느낌도 부사입니다. 조이양이 뭐냐면 조건, 이유, 양보예요. 많이 쓰여서 따로 빼드렸어요. 조이양으로. 조건, 만약 뭐뭐 하면 if 있잖아요. 뭐뭐 때문에 because 있잖아요. 비록 내가 너보다 힘이 셀지라도 내가 너한테 양보해줄게. 양보, 뭐뭐일지라도, 얼도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의 단어들도 일단 부사라고 보셔도 돼요. 부사라고 느낌을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now, 지금, really, 진짜 얘네들도 부사인데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쌤, 은는이가가 붙으면 명사라며. 지금은 이거 은는이가 붙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행복해 되잖아요, 쌤. 그러면 지금은 왜 부사예요? 명사가 아닙니까? 예, now는 명사가 될 수 있지만 부사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은는이가가요, 주체 느낌의 은는이가도 있지만 수식 느낌의 은는이가도 있습니다. 수식 느낌의 은는이가. 다시 알아놓으세요. 은는이가는 무조건 주어가 아닙니다.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은는이가가 수식 느낌의 은는이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렇지만 이런 식으로 수식 느낌이 있고요. 어제는 내가 공부했어. 그럼 물어볼게요. 어제는 나 열심히 공부했어. 어제는이 주어예요. 나가 주어예요. 나가 주어잖아요. 공부한 행위. 나 공부했어. 나 어저께 공부했어. 나 어제는 공부했어. 나 주체, 얘가 주어져. 그죠? 그리고 공부한 건 나고, 어제는 이라는 는은 수식의 니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다시, 은는이가가 주체 느낌의 은는이가가 있지만 수식 느낌의 은는이가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로. 주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됐죠? 그러니까 어제라는 게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어제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는 게 공부할 수 있나요? 지금은 공부한다가 아니죠. 공부하는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한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공부한다 해서 그 지금은의 은는이가는 절대 은는이가 주체로서의 은는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부사를 먼저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자, 근데 이제 명사 외 수식한다는 거 보이십니까? 명사의 수식. 부사는 명사 외 수식이에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명사 빼고 수식입니다. 즉 얘네들은 명사를 수식하면 안 돼요. 지금 고양이, 지금 사람들, 지금 사람들 될 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때 now가 가끔 이제 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되는데 영어에서는 now people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품사별로 외워놓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얘는 무조건 부사야. 그러면 절대 무조건 우리나라 말은 되지만 영어로는 되면 안 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리 가볼까요? 얘는 진짜 재밌겠네요. 리얼 진짜 고양이. 이것도 되는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왜? 리얼리는 부사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얘는 부사 느낌으로만, 명사외 수식으로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왜 우리나라만은 되는데 영어로 안 되냐? 품사를 정했거든요. 둘 다 되는 게 있는 것 뿐이지 웬만해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절대 기능이 없어. 그러면 절대 우리나라 말로 진짜 사람들, 진짜 고양이, 얘가 진짜 고양이야, 우리나라 말은 되는데 영어로는 안 돼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를 꾸며주지 마시고 그 외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걸로만 사용하세요. 볼게요. 진짜 잔다, 진짜 많은, 진짜 지금, 이렇게 요렇게만 꾸며주는 형태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사 정말 중요한 거예요. 품사 구분 못하시면 나중에 뭐가 뭘 꾸며주는지 막 머릿속에서 복잡해지고 영작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품사를 지금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이양도 됐고, 이제 그가 있죠. 그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외의 해석들, 다시 서로 해석되는 거 조이양, 그 다음에 그 외에 해석되는 단어들이 부사입니다. 그 외의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 외의 해석들이 명사 외에 수식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부사라고 합니다. 다시 명사 외에 수식을 해주는 서로 해석되는 단어 조이양, 그 다음에 그 외의 해석들, 그런 것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금 맞잖아요. 이거 뭐 서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니은 리을 의도 아니고 다도 아니고 은는이가도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일단 부사라고 보자. 됐죠? 얘도요. 그죠? 얘도 여기 다 해당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외에 해석되는 것들이 웬만해서 명사의 수식을 해주는 단어로서 부사로서 쓰인다. 그리고 명사의 수식 이거 꽂혀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뭐뭐 하면 이거 니은이잖아요. 근데 만약 공부하면 고양이 말 안 되죠. 만약 열심히 공부하면 잘 잔다. 잔다. 이런 거 말 되죠. 만약 피곤하면 잔다. 이건 말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니은이라도 형용사 기능이 아닌 부사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가로친 거에 꽂히셔야 돼요. 명사 왜 수식을 했냐? 명사만 수식했냐? 됐죠? 그러면 형용사도 더불어서, 형용사는 니을 리을 의로 명사만 수식해주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됐죠? 명사만 수식해주는 니을 리을 의로 해석되는 단어 형용사.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가로랑 그냥 해석을 익혀놓으시면 품사 구분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주니까 볼게요. many cute라는 단어가 많은 고양이, 이때 말이 되네요. 귀여운 고양이, 그죠? 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형용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거 못 꾸며줘요. 그리고 한글 해석도 안 돼요. 많은 자다, 아니죠. 많이 자다가 되겠지. 근데 many는 많이가 없어요. 많이라는 뜻이 없으니까 절대 부사로 사용이 안 되니까 동사를 못 꾸며주죠. 이렇게 해서 품사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긴 명사, 긴 형용사, 긴 부사들이 있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미리 맛보기로 배워볼게요. 자, 제가 이제 애들한테 명사를 물어보는데 뭐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 대답하냐면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물어볼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거 명사다? 왜? 그럼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이건 이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판별법에 의하면 얘는 정확히 명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러면 얘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니은으로 끝났죠. 그죠? 꾸며주는 느낌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잔다. 그럼 동사 꾸며줬잖아. 그럼 이 긴 단어가 부사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정의보다 이 판별법을 외워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요소 판별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만 외워놓으면 이제 품사랑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 안 헷갈립니다. 자, 얘는 좀 외울 게 많죠? 양이 많잖아요. 주어란 무엇이다? 명사가,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정해졌어요. 명사가 동사 앞에 쓰여, 위치, 동사 앞에 쓰여 은는이가로 해석되어 주체 역할을 하면 주어다. 즉, cat라는 게 동사 앞에 와서 고양이가 은는이가로 해석되고 동사를 하는 주체가 됐어? 그럼 이때의 cat를 주어라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cat이지만 단어 하나만 봤을 때는 명사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하지만 문장 내에서, 마침표가 찍혀있는 문장 내에서의 이때의 cat은 명사이자 주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 주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즉, cat을 보고 cat을 보고 주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cat은 명사예요. 근데 문장 내에서 cat을 봤다? 그러면 걔는 명사이자 주어입니다. 또는 주어라고만 불러도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에 입각해서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동사는 품사로서의 동사가 있지만 문장 요소로서의 동사가 있어요. 문장 요소로서의 동사는 동사라는 품사가 주어 뒤에 위치해서 뭐뭐다라고 해석돼서 행위의 역할을 한다. 행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즉 캣이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행위를 나타낸다. 그럼 이때 keep은 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동사 겹치죠. 그러니까 그냥 동사라고만 부르면 돼요. 얘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가볼게요. 목적어는요, 명사가 동사 뒤에 와서 을르에게 이가로 해석돼서 다른 거의 역할을 한다. 다른 거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목적어라 부릅니다. 이 다른 게 뭐냐? 예문 볼게요. 고양이들은 유지합니다. 사람들을. 그러면 고양이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거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같은 거의 역할을 하면 보어예요. 목적어랑 보어가 다른 거 같은 거. 반대되는 개념이죠. 상당히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위치도 대충 알아요. 목적어 위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품사, 명사라는 거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해석 울르레게 이가 알고, 잠깐만, 이가가 쌤 목적어예요? 이가는 주어 아니에요? 자, 또 한글 수업 들어갈게요. 나는 좋다 너가. 목적어 역할 가능합니다. 나랑 너 다른 거잖아요. 나는 좋다 너가. 그렇지? 난 참 좋다 너가. 맞아요? 이가가 목적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됐죠?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을르에게 이가로 해석되고 다른 거면 목적어다. 즉 이렇게 잡아놨어요. 목적어 개념 잡히셨죠? 이가가 목적어라는 것도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죠? 그 다음 이제 보어 가볼게요. 보어는 두 가지의 품사나 들어가네요.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수 있어요. 명사나 형용사가 동사 뒤 어딘가에 위치해서 이가계처럼 채로로 해석되거나 가로 안 되거나 또는 고롭게롭 것으로 해석이 되면 되고 같은 거의 역할을 했다. 같은 거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보어라고 합니다. 자, 토이 명사, 해피 형용사인데요. 얘네 볼게요. 자, 고양이들이 유지한대요. 사람들을 장난감으로 유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고 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다. 행복하게. 그렇죠? 그럼 볼게요. 사람들이 장난감 같은 거죠? 사람들이 행복한 거 같은 거죠? 뭐냐면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거가 뭔 말인지 모르면 여기 앞에 상태를 넣어보세요. 상태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가 장난감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 맞죠? 사람들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 그거 같은 거 맞죠? 사람들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요. 그죠? 고양이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가 얘네, 얘가 얘하네, 얘가 얘인 상태네. 그러면 다 같은 겁니다. 다시 같은 건 뭐냐면 얘랑 얘랑의 상태가 같은 거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그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얘는 보어로 쓰인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품사로서는 명사지만, 품사로 봤을 땐 명사지만 문장 내에서 이 토이라는 단어는 명사이자 보어라는 겁니다. 됐죠? 이때 겟은 명사이자 주어인데, 똑같은 명사인데 얘는 명사이자 보어로 쓰인 겁니다. 왜? 다른 거랑 상태가 같으니까. 다른 단어랑.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어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같은 거는 보다. 됐죠? 해석은 이가게처럼 고롭게롭 것을 장난감 로 있죠. 행복하게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으로 행복하게 뭐 고롭게롭 것을 막 맘대로 갖다 써도 돼요. 또는 행복하도록은 안 됩니까?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롭게롭 것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심지어 이가게처럼 채로도 있어요.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런 거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 원투인데요. 수식어 원투는 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무데나 오는데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한 번에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놨고요. 수식어 원투는요, 진짜 아무데나 와도 돼요. 웬만해서.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수식어, 형용사를 활용한 수식어가 있고요. 두 번째 수식어, 부사를 활용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 뭐 1, 2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구분하라고 써드렸어요. 자, 이제 형용사를 활용한 수식어는, 자, 형용사가 명사 앞뒤에 와서 니은, 니은, 의로 명사만 수식해주는 단어를 수식어 원이라고 합니다. 즉 맨이나 큐트가 고양이라는 명사 앞에 왔죠. 그러니까 뒤에 올 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자, 이렇게 명사 앞에 와서 이 명사를 꾸며줬잖아요. 많은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되면 얘는 수식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식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를 활용한 수식어, 두 번째 수식어 가볼게요. 부사가 아무데나, 진짜 부사는 아무데나 와요. 미칠 것 같아요. 아무데나 와요. 진짜 아무데나 와서 해석도요, 그 외로 알아놓으라고요. 니은, 외 말고 그 외 나머지 해석 다 된다라고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바로 구분하려면 그냥 서희에게로도 이렇게 보이던가. 그러니까 개가, 자 볼게요. 이게 정말 개가 같은 게
여기도 개가 있고 여기도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사람들이 부사로서 부사로서 수식어로서의 개랑 보어로서의 개가 많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부사에도 개가 있는데 명사 형용사에도 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역할로 구분해야 된다. 역할로. 명사 외 수식하는 용도의 개다? 그러면 그때는 부사 수식어로서의 개구나. 같은 거, 상태가 같은 거를 설명하려고 쓴 개는 보어로서의 개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이제 명사에 수식해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 명사 말고 형용사를 꾸며준다든가, 동사를 꾸며준다든가, 뭐 또 다른 형용사 꾸며준다든가, 또 다른 부사 꾸며준다든가, 이러면 돼요. 볼게요. 나우가 뭘 꾸며준다고 볼게요. 지금 유지하고 있다. 맞죠? 동사 꾸며줬죠. 그죠? 진짜 유지하고 있다. 동사 꾸며줬죠. 그럼 이제 나우랑 리얼리는 일단은,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부사, 명사에 수식했으니까 부사고 문장 내에서는 수식어 to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이제 개 구분하는 거 가볼게요. 개 구분해 볼게요. 행복하게 해볼까요? 행복하게. 자, 행복하게가 명사의 수식인지 아니면 같은 건지만 가보시면 돼요. 볼게요. 고양이가 유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자, 이제 행복한 건데 얘랑 상태가 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보어예요. 근데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한 거 말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말고, 행복하게. 고양이들이 아주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그러니까, 고양이도 행복한 거야. 고양이도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어. 그럼 동사 꾸며준 거잖아요. 그럼 그때 걔는 부사로서, 수식어로서 쓰인, 행복하게고, 사람들이 행복한 거, 얘가 같은 거, 얘의 상태랑 같은 거, 요렇게, 그죠? 주어나 목적어랑 같은 상태, 주어랑 목적어랑 이렇게 같은 상태인 그 단어로서의 개는 보어로서의 개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왜 개가 헷갈리는지 알겠죠? 정말 갔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세요.